먼저 소프트웨어 이해에 대한 출제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과 재사용에 대한 기본 이론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공학 계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규모의 개발이 아닌 대규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화면과 기능이 있는 앱을 1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협력하여 개발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공정에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명주기인 요구사항 분석에서 개발 및 유지 보수까지의 활동을 정의하였으며 실무적 상황에 따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개발 경험의 축적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 방법론의 개념 비교와 상황에 맞는 테일러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전체 개발 활동의 정의, 적정한 기간의 산정, 자원 할당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실무적인 유용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스크럼, XP, 린 등의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XP 실천 및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학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서를 우선 필독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별 상황에 맞는 생명 주기, 방법론 등의 활용을 고려하여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일수록 소프트웨어 재사용률이 매우 높아 생산성과 품질이 높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개발에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실무에서의 적용이 매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해서는 재사용의 원칙과 방법을 명확하게 습득하시고 재사용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출제 기준입니다. 자료구조의 기본 이론을 확인하고 자료구조 및 주요 알고리즘의 프로그래밍 위주로 출제됩니다. 주요 개발 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구조에 대해 설명하면 자료구조란 자료를 컴퓨터의 기억장치 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특성과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의 분류에 해당하는 자료구조를 학습하고 각 자료구조의 특징과 구현 방식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빅데이터 전처리와 인공지능의 자료 처리 등에서도 최근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해당 자료 구조가 다양하게 응용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출제에서는 자료 구조의 응용보다는 기본 자료 구조 자체의 이해와 자료 구조 프로그래밍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처리 절차를 단계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추상화하고 단계적 절차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명세서입니다. 알고리즘은
정렬, 검색 등의 알고리즘 특징을 비교하고 각 알고리즘의 구현 방식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에 대한 출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구조적 설계, 아키텍처 설계, 객체 지향 설계, UI, UX 설계의 원리와 표현 방법이 주요 출제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 개념 이해와 작성에 필요한 표현 방법 습득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이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과 특성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기능과 특성을 글로 기록한 것이 요구사항 명세서이며 시스템은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은 요구사항 분석 및 명세의 기본 이해 확인 수준에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와 구조적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는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듈의 구조, 자료 구조, 알고리즘 등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는 추상화, 정보 은닉, 단계적 정제, 모듈화, 구조화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는 명확한 개념 이해가 요구되며 응집도와 결합도의 개념 확인이 주요 출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설계는 관련 프로그램 구조와 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 위주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규명하는 과정이며 시스템의 복잡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아키텍처의 유형과 설계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며 실무에서 제공되는 상황에 따라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한 선정과 활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주어진 문제 영역을 실세계 안에 존재하는 객체 집합으로 보고 객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설계 방식이죠. 객체 지향 설계는 개념과 원리의 이해 확인이 출제 기준이며 정적 및 동적 모델링은 실제 표현 방식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모델링 설계서를 반영하여 개발이 진행되므로 모델링에 따른 구현 방식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또한 객체 지향의 다양한 문제 유형은 디자인 패턴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각 디자인 패턴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고 코드까지 연관지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UI, UX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UI, UX의 설계 원리를 이해하시고 해당 설계 도구의 개념 이해 확인도 주요 출제 기준이므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는 전반적으로 실무 중심의 설계 사례와 관련 소스 코드까지의 이해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설계 방식과 설계서 기반의 프로그래밍까지의 범위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개념 위주가 아닌 실제 소스 코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구현 및 테스팅에 대한 출제 기준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소스 코드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와 통합 개발 환경의 개념 이해, 소프트웨어 테스팅 이론과 테스트 케이스 설계, 리팩토링의 개념 확인이 출제됩니다. 실무에서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영역이며 소스 코드 및
실제 사례 위주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C, C++, 자바,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소스 코드 작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관련 라이브러리 및 코딩 규칙을 학습하시고 코드 작성 위주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란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드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규약, 설정 정보 등의 집합으로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뼈대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개념과 구성 요소 위주로 학습이 필요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코딩, 디버깅,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처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개발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관련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학습하는 시점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발 환경 위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정성이 사용자나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으로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테스팅의 다양한 이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실무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은 실제 사례 위주의 테스트 케이스 도출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에 대해 알아보면 리팩토링이란 외부에서 보는 프로그램 동작은 변경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리팩토링은 소스 코드의 개선이 목적인 영역이므로 리팩토링의 개념과 소스 코드의 코드 스멜을 이해하고 리팩토링 기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구현 및 테스팅은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필수 지식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코딩 규칙을 숙지하시고 사례 위주로 실제 코드 작성을 진행하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테스팅도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테스트 케이스 도출이 중요합니다.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법 적용은 실무에서도 종종 요구됩니다. 실제 케이스 도출 위주로 학습하세요. 다음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출제 기준을 보면 소프트웨어 요구 관리,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의 개념과 활동에 대한 이해 확인이 요구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요구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프트웨어 요구 관리란 요구 공학 프로세스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 사항의 변화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요구 관리는 소프트웨어 요구 관리의 프로세스와 명세 기법에 대한 이해 확인이 출제 기준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해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뿐 아니라 개발 환경, 빌드 구조 등 전반적인 환경과 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확인이 출제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해당 도구의 유형과 특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란 사용자에게 인도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중 60%가 해당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의 개념과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동향에 대한 출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최신 동향과 소프트웨어 개발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 확인으로 학습 시점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최신 동향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최신 동향의 출제 기준을 보면 실무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학습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특징과 의무사항을 비교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최신 동향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최신 사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점에 많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